26년 5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결정이 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들 혹은 부동산에 있어서 차익이 많이 예상되는 분들은 꼭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6년 1월 13일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언급 없어 똘똘한 한 채 집주인 버틴다 라고 하는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기사를 발췌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최고 실효세율 82.5%. 이게 82.5%가 왜 나오냐면 양도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세율 구간이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45%가 붙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즉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서는 플러스 30%가 더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세율 10억 초과를 했을 때 45% 플러스 30%를 하니까 75%인데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82.5%가 이렇게 해서 최고 세율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죠. 물론 10억 초과를 했을 때이고 예를 들면 뭐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맞는 세율과 플러스 30% 다주택자일 경우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규제로 제도 효과 제한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주현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제도 일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점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전문가분들과 세무사님 분들의 그러한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현재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요. 이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 잠김이나 일시적 매물 증가 등이 시장 영향에 예상된다. 다만 이미 똘똘한 한 채의 기조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왜? 이유는 내가 10억을 예를 들어서 벌었는데 82.5%를 내게 되면 내가 8억 2, 3천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돼? 그러면 1억 얼마를 가지게 될 바에 차라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가지고 있자. 이렇게 생각을 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매물 잠김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견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없고 세율 부담은 여전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세 기본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5% 달한다. 구간마다 다 달라요. 1200만 원까지는 5%, 뭐 4600만 원까지는 뭐 15% 이런 식으로 구간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기본 세율 20%, 3주택자에게는 30%를 중과하죠. 여기에 10%까지 더 더하죠. 지방세. 그러니까 3주택자가 보유해야 할 세금은 82.5%가 된다. 이 같은 양도세 구조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되었고 이후 윤 정부에서는 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지금까지도 유예를 하고 있다더라. 그렇죠?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해당 내용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도세 중과 결정이 미뤄진 상태이고 정부는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빠지다 보니까 아마도 시행이 되지 않겠냐. 업계는 정부의 추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매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어 왔던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올해는 언급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유예 조치 종료에 무게를 두고 있을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결정되면 규제 일몰 전까지 일시적인 매물 증가가 예상되죠. 그럼 빨리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그런데
18년, 19년, 20년 그 사이에 임대 사업자를 냈던 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갖추어서 지금 26년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8년 정도 장기 임대를 등록했던 분들은 지금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장특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을 50% 혹은 10년을 하게 되면 70%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기한이 임대에 대한 기간, 다시 말하면 보유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기간이 이제 거의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물건은 나올 수 있다더라.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에는 일시적인 매물 증가가 예상될 수도 있다. 양도세가 적용되면 5월 10일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나고 82.5%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버티기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매물 잠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거래 자체가 쉽지 않죠. 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십몇 억씩, 20몇 억씩 직접 그 돈을 갖고 넣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같이 부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도 시행 시 급격한 매물 잠김 현상도 우려되고, 서울은 여전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갖고 있으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또한 양도세 중과 부담. 내가 10억 벌었는데 20억 벌었는데 3, 4억 남고 1, 2억 남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가지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된다면 매물 잠김은 더 많아지지 않겠냐. 제도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민감한 세수 정책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세금 부담을 급격히 늘리는 결정을 내리기는 전제는 쉽지 않겠죠.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 자칫 더 큰 거래 절벽을 불어올 수 있어서 정부가 한 차례 더 유예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정부가 부동산 세수 정상화를 명분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철폐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아마 설날 전후로 정부가 유예 결정을 밝히지 않을까, 밝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주택자분들 혹은 1주택자이지만 지금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서울은 오를 거라고 하는 그 기조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재의 세금 구조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집가 상승에 따른 아파트 가격도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런 동향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팔아야 할 사람은 또 잘 팔고요. 그렇지 않고 또 매입을 해야 될 사람은 또 잘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양도세 중과 유예는 설날 전후로 정부가 유예 결정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 이때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때 예의주시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